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화학2 6차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분자 간 상호작용. 네, 선생님 항상 수업 시작하면 수업부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다른 얘기 좀 하다가 이상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죠? 어떤 기사를 봤냐면 지금 이제 사태가 이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온라인 서버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EBS 같은 경우는 서버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좀 다운되는 성향이 많았죠. 뉴스에도 많이 났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LG 측에서 좀 도움을 줬나 봐요. LG 측에서 도움을 줘서 뭐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뭐 200명, 뭐 2000명짜리 건물을 갑자기 300만 명이 수용하는 뭐 빌딩으로 출입문에 뭐 다 한꺼번에 밀어넣다 보니까 뭐 병목 형상이 뭐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연구팀이 꾸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보완을 했다. 그래서 김유열 부사장, EBS 김유열 부사장님이 뭐 LG 측에 감사한다 이런 인터뷰도 했고요. LG 관계자는 뭐 학생들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다. 당연한 일을 보탠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네요. 그죠? 이런 건 좀 훈훈한 기사죠. 지금처럼 약간 암울하고 좀 갇혀있는 이 시기에 이런 소식들은 항상 훈훈함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다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림을 보면 자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런 부름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물질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물질의 상태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랬어요? 그냥 항상 강조를 했죠. 그쵸. 입자 간의 거리라고 했어요. 입자 간의 거리. 물질의 상태는 입자 간 거리에 따라서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자 간 거리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였어요? 그렇죠. 온도였어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온도가 영향을 줬던 거죠. 자,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입자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 그렇죠. 온도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입자의 속도는 빨라진다, 느려진다? 그렇죠.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입자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뭐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기체 같은 경우 이렇게 슝 지나가고 막 입자가 이렇게 슝 지나간대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 뭐 어떤 힘이 작용하려는 그런 틈이 있을까요? 없죠. 자, 자석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석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석을 칠판에 이렇게 던졌어요. 잘 붙어요? 잘 붙지가 않죠. 왜 그래요? 자석과 칠판에 작용하는 힘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힘이 미처 작용하지 못한 거라고요. 기체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고체로 갔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온도가 낮아지죠.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자의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기체일 때고요. 기체일 때. 그럼 막 고체일 때 생각해 보죠. 고체일 때. 고체일 때는 뭐 움직여도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쵸?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럼 얘네들 사이가 어때요? 가깝죠. 움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얘네들이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존재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힘이 작용해. 그러면 그 힘이 어떤 힘일까요? 그렇죠. 인력이겠죠. 자, 청력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청력도 당연히 작용하겠지만 청력보다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겠죠. 왜냐면 입자 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다,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양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고체가 있어요. 고체가 있는데 고체는 상태 변화하기 전까지 모양이 유지돼요? 아니면 변해요? 지수수로. 깨지는 거 말고 힘을 주지 않았을 때 유지가 되죠. 모양이 왜 유지가 돼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붙어 있으니까 힘이 작용해서 붙어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쵸?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무조건 같을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분자 자체가 성질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화학 1 때 배웠던 개념이 뭐가 있냐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에 따라서 극성이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지 않고 분자 자체의 특성도 다른데 얘네들 간에 작용하는 힘이 같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나갈 거냐? 자,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얘네들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크기와 그 다음에 얘네들의 종류,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극성 분자 볼게요. 자, 극성 분자를 보면, 자, 얘는 HCl이죠. HCl. 자, HCl.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 자, 극성 분자가 뭐였냐면 극을 띄었다 그랬죠. 그렇죠? 극을 띈 성질을 가진 분자. 자, 보면 극성 분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었어야 돼요. 전기 음성도 차이. 자, 보면 H와 Cl이 있죠. 여기서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강했어요? 그렇죠. Cl이 더 강했죠. 그러면 전자는 어느 쪽으로 쏠린다? Cl 쪽으로 쏠린다. 원래 전자는 균일하게 분포해 있다가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냐면 더 전자를 좋아하는 아이 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자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H에 있는 이 전자가 여기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었겠죠.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 있던 전자가 어디로 쏠린다? 여기 Cl 쪽으로 쏠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극이 양쪽으로 생기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생기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쌍극자라고 그럽니다. 쌍극자. 알겠어요? 자, 쌍극자에 대한 언어적 정의는 선생님이 프린트에 넣어놨으니까 기억하세요. 양쪽의 극을 나뉜다. 이게 쌍극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쌍극자의 크기는 다 일정하느냐? 아닙니다. 뭐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요. 그걸 뭐라 그러냐?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극자 모멘트. 나누어져 있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울어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뮤를 적어줍니다. 자, 이것 또한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고요. 다음. 자,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자, 쌍극자가 존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HCl 얘네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옆에 또 HCl이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럼 옆에 또 HCl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하면 너무 크니까 여기 HCl. 뭐 여기도 HCl이 있겠죠. 여기도 뭐 HCl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HCl이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부분 전화를 한번 볼게요. 자, H가 델타 플러스, CL이 델타 마이너스죠. 한번 적어볼게요.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CL 마이너스는 뭐라고 적을 거냐면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잡을게요.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얘네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게요. 자, 보면 여기 마이너스와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죠.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 무조건 뭐가 작용한다? 그렇죠. 인력이 작용한다. 그럼 얘네들 사이에 뭐가 작용해요?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잡아당기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와 얘도 잡아당기겠죠. 그렇죠? 또 얘와 얘도 잡아당기겠죠. 또 얘랑 얘도 잡아당기겠죠. 이해하셨어요? 이 전하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의 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쌍극자가 나누어져 있을 때 서로 다른 전하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이런 힘을 뭐라 그러냐면 쌍극자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극자 힘.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극성 분자에서는 뭐 작용하는 힘이 알겠어. 근데 우리가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작용하는 줄 알겠는데, 그럼 무극성은 전하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데 힘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무극성 분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극성 분자. 자, 보면 무극성 분자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뭐, 예시 뭐 딱히 뭐 다른 거 들릴 필요는 없지만, 뭐 H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극성 분자. 자, 아까 뭐라고 배웠었냐면, 쌍극자와 쌍극자 간에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무극성 분자에는 얘네들끼리 인력이 없느냐? 자,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무극성 분자 예시가 뭐 있을까? CO2 같은 거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CO2. 자, 얘네들이 서로 간의 입자 간에 인력이 없다면 얘네들끼리의 거리는 굉장히 멀겠죠.
왜냐면 서로 가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인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러면 입자 간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고체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쵸? 근데 CO2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죠. 언제 볼 수 있어요? 그쵸?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CO2가 고체 상태일 때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무극성 분자도 입자와 입자 간의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보면 자, 어떤 입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쵸? 근데 그 전자는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아니죠. 계속 움직인다고요. 그쵸? 그래서 그 전자가 막 움직여. 이 입자 안에서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편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극.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이제 편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편극이 된 거예요. 한쪽으로 쏠렸어. 자, 전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생긴다는 얘기고 한쪽은 플러스 전하가 생긴다는 얘기죠. 맞나요? 부분적인 전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쌍극자가 존재했던 게 아니라 편극 현상에 의해서 생겨난 쌍극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순간 쌍극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서 순간 쌍극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부분 전하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의 전자가. 얘를 좋아하겠죠. 그럼 전자가 또 어디로 쏠려요? 1로 쏠리겠죠. 그럼 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 쌍극자를 띠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편극으로 인해서 순간 쌍극자가 생겨나고 그 순간 쌍극자 사이에 인력, 즉 입자 간의 힘이 작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분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산력. 자, 근데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말 것. 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무극성 분자에서 예시를 들었죠. 그러면 극성 분자는 분산력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봐봐. 자, 무극성 분자는 일단 그 자체에 쌍극자가 없고 편극이 생기긴 했어요. 그렇죠? 편극이 생겨서 순간 쌍극자가 생겼는데, 그러면 극성 분자에서는 편극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걔도 전자가 존재하고 전자가 멈춰있지 않은데? 그렇죠. 극성 분자도 분명히 편극 현상이 일어날 거고 순간 쌍극자가 생겨날 거고 그로 인한 분산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에서만 작용하는 힘이다? 아니라고요.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는 무조건 분산력이 존재한다. 즉 모든 분자에는 분산력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걔네들의 분산력과 우리 지금 쌍극자 힘을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분산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끓는 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끓는 점. 자, 끓는 점이 뭐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봐봐.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액체가 얘네들 사이에 입자 간의 힘을 극복할 만큼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휙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네들끼리 잡혀 있으면 안 되니까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 끓는 점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끓는 점이 높다. 이 언어적인 해석을 잘 봐야 돼요. 끓는 점이 높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입자와 입자 간의 그 상호작용을 극복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끓는 점이 높다. 이거는 입자 간의 힘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입자와 입자 간의 힘이 강하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얘네들끼리 떨어지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표를 한번 볼게요. 자, 표를 한번 보면 지금 플루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어요. 자, 얘네들의 공통점 뭐다? 분산력이 작용한다. 분산력이 작용하는데 자, 얘네들은 쌍극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산력만 작용합니다.
자, 얘네들 끓는 점을 한번 볼게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죠. 끓는 점이 증가한다. 자, 끓는 점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입자간 힘이 강하다. 근데 분자량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은 높아지고,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자간의 힘이 강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입자간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하다. 자,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입자간 힘이 강하다.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자, 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왜? 자, 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입자에 전자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전자가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편극이 잘 일어날까요? 아니면 안 일어날까요? 편극이 훨씬 잘 일어나잖아요. 그죠? 많은 개체가 모이면 몰릴수록 한쪽으로 치우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전자가 많기 때문에 편극이 더 잘 일어난다. 그렇죠? 편극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의 입자와 입자 간의 힘은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개념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메테인, 뷰테인, 노말 뷰테인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봐봐. 자, 메테인, 뷰테인, 노말 뷰테인. 자,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메테인, 뷰테인, 노말 뷰테인. 이렇게.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분자량이 증가하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왜? 편극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입자 간의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봐봐. 자, 분자량 16, 58, 70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분자량이 증가하니까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특이점이 옵니다.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분자량이 같은데 끓는 점이 어때요, 지금? 달라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런 건 좀 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봐봐. 자, 일단 결론은 알 수가 있어요. 끓는 점을 보면 누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죠. 노말 뷰테인이 더 높다고요. 그러면 노말 뷰테인이 다른 입자와 입자 간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럴까? 얘네와 얘네들 사이에 분자량 말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모양이죠, 모양. 자, 모양을 보면 얘네들은 사슬형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약간 뭉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입자 간의 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봐봐. 여러분들이 찍찍이 생각을 해볼게요. 찍찍이. 자, 찍찍이가 있어요. 이게 찍찍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찍찍이와 찍찍이가 있어요. 그러면 찍찍이를 이렇게 붙이는 게 잘 붙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붙을까요? 그렇죠. 표면적을 최대한 크게 해서 얘네들끼리 표면적을 최대한 크게 한 이 펼친 것끼리의 찍찍이가 더 잘 붙겠죠. 아이고 씨. 그죠? 이렇게 붙인 게 더 잘 붙을 거예요.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표면적이 얘네들 사이에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얘네들 사이에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들은 여기 다 있고요. 전기의 무성도, 쌍극자 모멘트, 분산력 등등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여기 있는 개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표는 세 가지 물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액체 상태의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액체 상태의 세 가지래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한다. 자, 일단 기억에서 우리 수소 결합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자, 답부터 얘기하자면 가는 맞습니다. 수소 결합을 합니다. H2O. 자, 다음 시간에 개념을 배우면 기억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이제 수능 특강에서 가져온 겁니다. 알겠죠? 자, 니은 볼게요. 분자 사이의 힘은 나가 다보다 크다. 자, 나와 다가 있는데 선생님 분자식 나와 있고 나머지 다 나와 있는데 분자 사이의 힘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못 푸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분자 사이의 힘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끓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었냐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죠? 그렇죠.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를 떨어뜨리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즉 분자 사이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자, 분자 사이의 힘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힘이 강하다. 자, 그럼 니은을 볼게요. 자,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즉 끓는 점이 얘보다 어때요? 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 보면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작용하는 것은 한 가지다. 자,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자, 분산력이 뭐였습니까? 분산력. 자, 분산력이 뭐였냐면 평극 형상이 일어나서 순간 쌍극자가 생기고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라고 했냐면 분산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평극은 전자가 있으면 무조건 작용하는 거였고 따라서 모든 분자에서 분산력은 작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나다 분산력이 모두 작용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표는 탄화수소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와 나의 끓는 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분산력이다. 자, 가와 나를 볼게요. 가와 나를 볼게요. 자, 기억에서 가와 나는 모두 어떤 분자냐면 모극성 분자입니다. 자, 모극성 분자는 뭐밖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분산력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분산력밖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서 끓는 점 차에 영향을 주는 건 분산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C3H8의 끓는 점은 가보다 낫다 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C3H8은 가보다 낫다. 자, C3H8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밖에 작용하지 않죠. 자, 분산력밖에 작용하지 않는데 분산력이 어떻게 하면 커졌습니까?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산력이 강해졌어요. 자, C3H8은 가보다 분자량이 작겠죠. 자, 계산해 볼까요? 탄소의 원자량은 12. 자, 3 곱하면 36 플러스 1이 8개니까 얘는 몇이 되냐? 44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끓는 점 가보다 낫다 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분자량이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나와 다의 끓는 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쌍극자 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나와 다는 다 어떤 분자예요? 그렇죠. 무극성 분자죠. 자, 디귿 나와 다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자, 쌍극자 힘은 어떤 분자에서 존재했어요? 그렇죠. 극성 분자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얘네들은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인 나와 다에서는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 아까 H2O는 수소결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H2O와 같은 수소결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시간만 허락한다면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